파이썬 클래스의 리턴 제로입니다. 알고리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탐색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형 탐색은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탐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 여러분 방에 있는 책장을 보시면 아마 책들이 순서 없이 중구난방 꽂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정렬이 되어 있다면 이진 탐색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데 더 효율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둘로 나눠서 찾아본다는 건데, 우리가 어떤 책의 200페이지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1페이지부터 넘기는 게 아니라 중간 어디쯤을 펼치고 나서 페이지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해당 방향을 찾아가죠. 이진 탐색은 대소 비교를 통해서 데이터 탐색이 진행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라면 이진 탐색과 선형 탐색이 둘 다 가능하죠. 그럼 어떤 탐색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해 볼까요? 아래 10개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숫자 1을 찾는다면 탐색 한 번 만에 찾고, 숫자 700을 찾는다면 탐색 10번 만에 찾게 되겠죠. 숫자 10개의 수열에서 선형 탐색은 평균적으로 약 5.5회 정도의 탐색 횟수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파이썬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해볼까요? 10개의 숫자 중 임의로 하나를 골라서 몇 번 만에 찾는지 탐색 횟수를 총 10,000번 누적하여 평균을 출력하는 걸 다시 총 10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분석을 마치신 후에 다시 재생해 주세요. 정말 5.5회 정도의 탐색 횟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진 탐색은 어떨까요? 선형 탐색보다는 꽤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진 탐색이 진행되는 순서부터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탐색은 시작과 끝, 그리고 키가 존재합니다. 첫 수열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가 각각 시작과 끝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가운데 위치가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0번째 위치와 9번째 위치가 각각 시작과 끝이고, 둘의 평균인 4.5에서 정수 부분이 키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야 할 값을 v라고 하면 우선 키의 위치에 담겨있는 값과 v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같으면 끝나는 거고요. 만약 같지 않다면 v는 키의 위치에 담겨있는 값보다 작거나 클 겁니다. 여기서는 크다고 가정하고 진행해보면 v는 키의 다음 위치부터 끝까지의 범위 중에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키의 다음 위치를 시작 위치로 변경하고, 새롭게 바뀐 위치를 기준으로 키의 위치도 변경합니다. 다시 키의 위치에 담겨있는 값과 v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만약 같지 않다면 v는 키의 위치에 담겨있는 값보다 역시나 작거나 클 겁니다. 이번에는 작다고 가정해보죠. v는 키의 이전 위치와 시작까지의 범위 중에서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키의 이전 위치를 끝 위치로 변경하고, 새롭게 바뀐 위치를 기준으로 키의 위치도 변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결국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겹치게 되는데, 해당 수열에 찾을 값이 반드시 존재할 때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만약 찾는 값이 없는 경우도 있다면 위치가 겹치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 위치보다 끝 위치가 오른쪽으로, 다시 말해서 위치 값이 커지게 되는데, 이 상태를 값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만약 v가 300이었다면 총 4번의 비교만으로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형 탐색이었다면 7번을 비교했겠죠. 이진 탐색 역시 파이썬으로 구현해서 평균 몇 회 만에 값을 탐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트는 끊임없이 값을 비교해서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계속 재할당된다는 점입니다. 이진 탐색의 평균 탐색 횟수는 3회에 약간 못 미치네요. 얼핏 봐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수열의 길이가 짧기 때문입니다. 수열을 화면에 보이는 코드로 바꿔서 직접 한번 실행해보세요. 이진 탐색의 코드가 비교적 더 많은 비교와 할당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월등히 차이나는 탐색 횟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정수를 계속 입력받아서 저장합니다. 만약 0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입력값이 중복된다면 중복값이 있습니다를 출력하고 다시 입력받습니다. 여기서 중복값 탐색은 선형 탐색을 활용합니다. 중복값이 없다면 오름차순 형태로 나열될 수 있도록 저장합니다. 정렬 함수를 따로 쓰지 말고 역시나 선형 탐색만 이용하도록 합니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끝나면 총 몇 개의 정수가 저장되었습니다를 출력합니다. 음수를 입력하면 해당 음수의 양수값, 그러니까 -10이라면 10을 찾아서 위치를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이진 탐색을 활용합니다. 찾는 값이 없다면 찾는 값이 없습니다를 출력하고 다시 입력 상태로 돌아옵니다. 먼저 문제의 앞부분입니다. while문을 이용해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입력값이 0일 때 벗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합니다. 0이 아닌 양수를 입력받았다면 순차 탐색을 이용하여 입력된 값을 저장되어 있는 값들과 비교합니다. 같은 값이 있다면 중복 처리를 하고 단계를 건너뛰고, 그렇지 않다면 수열의 특정 요소의 앞 또는 뒤쪽에 집어넣고 적절한 문자열을 출력해줍니다. 음수를 입력받았다면 우선 음수를 양수로 변환해주고 이진 탐색을 이용해서 찾아줍니다. 시작 위치가 끝 위치보다 커지면 찾는 값이 없는 거고, 찾게 되면 위치를 출력해주고, 계속해서 탐색해야 한다면 시작과 끝, 키의 위치를 다시 계산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이진 탐색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했더니 좀 더 복잡해졌죠. 아마 선형 탐색만을 이용했다면 훨씬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영상을 못 봤다면 모를까, 우리는 지금 선형보다는 이진 탐색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배웠으니 해당 상황에서는 이진 탐색이 가능하게끔 코드를 디자인해줘야 하겠죠. 자, 공부가 좀 되셨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의견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후 제공되는 광고를 15초 이상 시청해주시면 파이썬 클래스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리순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